1962년 차오는 수와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1963년 그 둘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오는 수를 잊기 위해 싱가포르로 전근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허무함을 달래려다 도박에 빠지고 맙니다. 1966년 여전히 수를 잊지 못하는 차오는 캄보디아에 가서 앙코르와트 사원 벽의 구멍에 자신의 비밀을 묻어둔 후 싱가포르로 돌아옵니다. 그는 홍콩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지만 도박으로 많은 돈을 날린 터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프로 도박사인 일명 검은 거미가 차오를 도와줍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 그녀의 과거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항상 왼손에 검은 장갑을 끼고 다니는 이유가 사기 도박을 하다 걸려 손을 잘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식당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그녀에게 차오가 말을 걸며 대화가 시작됩니다. 홍콩으로 돌아갈 여비를 벌기 위해 도박을 한다는 얘기를 차오에게서 들은 그녀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차오의 남은 미천을 이용해서 그가 지금까지 잃었던 돈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대신 본전을 찾고 나면 다시는 도박판에 발을 들이지 말 것을 그녀는 조건으로 내겁니다. 또한 그녀에게 딴 돈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차오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카지노로 가서 도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역 근처의 노점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잃었던 돈을 전부 되찾아줍니다. 정산을 끝낸 후 차오가 그녀에게 이름을 묻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수라고 말합니다. 차오가 싱가포르로 오게 된 것도 수 때문이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수 때문인 셈입니다. 차오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차오가 아직 과거의 수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차오가 그녀에게 과거에 대해 묻자 그녀는 하이로 게임을 해서 그가 이기면 말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차오는 프로 도박사인 그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홍콩으로 떠나기 이틀 전 차오는 카지노를 찾아가 그녀에게 함께 홍콩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말 못할 어두운 과거가 있는 듯합니다. 다시 그녀는 게임을 해서 그가 이기면 함께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도 차오는 그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며 벌써부터 당신이 그리워지려 한다고 그녀는 차오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안아달라고 하자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춥니다. 나중에라도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차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는 그녀에게서 과거에 사랑했던 수를 찾고 있었으며 그녀도 그걸 느끼고 있었으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인지 혹은 차오의 과거 때문인지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섭니다. 홍콩으로 간 차오는 신문 칼럼, 삼류 소설 등 닥치는 대로 글을 써가며 생계를 위한 돈을 법니다. 그리고 클럽이나 파티장에서 화려한 밤문화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하룻밤의 쾌락을 즐깁니다. 12월 24일 그는 한 클럽에서 과거에 안면이 있던 루루라는 이름의 화류계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그녀를 호텔에 데려다줍니다. 호텔방을 나서던 그는 방의 번호가 2046임을 알게 됩니다. 2046은 과거에 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호텔방의 번호로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이틀 뒤 다시 호텔을 찾은 차오는 호텔 사장으로부터 루루가 이미 떠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그 호텔의 2046호에 장기 투숙을 하고자 합니다. 호텔 사장은 2046호가 현재 내부 수리 중이라고 말한 뒤 일단 2047호에서 지내다가 내부 수리가 끝나면 2046호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차오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2046호에 머물고 있던 루루가 질투심 많은 남자친구에게 칼로 찔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처리 때문에 차오가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67년 2047호에 익숙해진 차오는 2047호에 그대로 머뭅니다. 비어있는 2046호에서 호텔 사장의 딸 징웬이 일본어 연습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홍콩에 출장을 와서 그 호텔에 머물고 있던 탁이라는 이름의 일본인과 그녀는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사장은 그들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허락과 축복이 필요했던 그녀는 함께 일본으로 가자는 탁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탁과 징회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징회는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차우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집필 활동에만 전념합니다. 그가 쓰는 소설은 2046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남녀가 사랑을 찾아 2046으로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그 소설에는 그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가을 무렵 2046호의 백년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투숙을 시작합니다. 백년은 화류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돈 많은 봉을 잡아 팔자를 펴는 것이 그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차우는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가벼운 관계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1년 중 가장 외로운 날이며 차우 역시 이 날이 되면 다른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해집니다. 차우가 이번에 선택한 다른 누군가는 백년입니다. 그의 능숙한 대쉬에 그녀는 넘어가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차우는 술을 떠올리며 백년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습니다. 안타깝게도 차우의 그런 행동은 백년에게 잊고 있었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되살려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관계 후 차우는 백년에게 돈을 건네고 그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와 밤을 보낼 때마다 받은 돈 $10를 그녀는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가벼운 쾌락으로 가장하며 상처를 아는 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입니다. 1968년 차우는 서서히 백년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이제는 그녀가 20475로 찾아갑니다. 관계 후 그가 이제 그만 가라고 하자 그녀는 이 방에 계속 머물겠다며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말합니다. 차우가 자신은 일회적인 관계만 원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자신을 예외로 해줄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처럼 그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런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화가 난 그녀는 그에게 $10를 주며 다시는 자기 방에 찾아오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차우가 다른 여자를 불러들이는 걸 견딜 수 없었던 백년은 결국 2046호를 떠납니다. 파티장에서 종종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차우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합니다. 백년의 시선은 잠깐 동안 그에게서 떠나지 못합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징웬이 돌아옵니다. 그녀는 일본에 있는 남자친구 탁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녀에게 온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차우는 남자친구의 편지를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기 방 주소로 보내도록 해줍니다. 그걸 계기로 차우와 징회는 조금씩 친분을 쌓아나갑니다. 어느 날 그녀는 차우에게 삼류 소설 말고 무협 소설을 써보라고 권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소설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는 그녀가 글쓰기에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수와 그랬듯 차우는 징행과 함께 무협 소설을 씁니다. 처음에는 그가 구술하면 그녀가 받아 적는 방식이었으나 점차 그녀의 역할이 늘어나 대피를 해주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은 죽이 잘 맞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격려하며 차우는 그녀를 클럽의 보관소 직원으로 취직시켜줍니다. 가끔씩 그는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 퇴근 무렵 그녀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가 그녀를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 주려 하면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문득 그녀에 대한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있는지 징웬이 차우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과 일본인 남자친구의 사랑에 대해 묻는 것임을 알아낸 차우는 그녀를 위해 소설을 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2047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그녀의 일본인 남자친구인 탁입니다. 소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46은 얽히고 설킨 철도망으로 뒤덮인 곳이다. 때때로 미지의 열차가 2046을 향해 출발하는데 열차에 탄 승객의 목적은 단 하나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
왜냐하면 2046에선 모든 게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나를 제외하고는. 만약 누군가가 2046을 떠나고자 한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간단히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꽤 시간이 걸리기도 할 것이다. 나는 얼마 동안 이 기차에 타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조금씩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왜 2046을 떠나온 건지 열차의 관리인이 물었다. 나는 애매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 옛날 말 못할 비밀이 있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 나무에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비밀을 속삭인 뒤 흙으로 막아버렸죠. 그런 비밀은 영원히 묻혀졌어요. 소설을 써 내려가며 차우는 그 일본인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2046에 간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자신처럼 기억을 되찾기 위해 2046에 온 그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랬듯 그녀도 자신의 비밀을 구멍 속에 봉해버린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2046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소설 2047은 2046을 떠나고자 하지만 2046의 철도망을 끝없이 맴돌기만 할 뿐인 어느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열차 관리인은 이 기차 여행이 처음에는 지루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헌신적인 안드로이드 승무원을 최대한 이용하되 절대로 승무원과 사랑에 빠지지는 말라고 당부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가 묻자 관리인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승객을 위한 지침서에는 1224에서 1225 구역을 통과하는 동안 열차에 충분한 난방이 공급되지 않아 승객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의 외로움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열차의 승객은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 승무원의 온기로 추위를 견딥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승무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왜 2046을 떠나려 하는지 승무원이 묻자 그는 다시 나무의 구멍에 비밀을 봉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어 자신이 나무가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는 이 안드로이드 승무원에게서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을 봅니다. 예전에 그녀에게선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지금의 이 안드로이드에게선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승무원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여길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침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열차 관리인은 승무원들이 오랜 여행에 기능이 쇠퇴되어 감정의 반응이 늦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가 사랑에 빠진 그 승무원은 그 증세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4일 차우는 징웬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왜 요즘 남자친구에게서 편지가 뜸한지 그가 묻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 편지는 그만 주고받기로 했다고 대답합니다. 차우는 그녀를 자신이 일하는 신문사로 데려가 남자친구와 국제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애틋하게 통화를 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흐뭇해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추위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는 소설 2047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함께 떠나자는 나의 요청에 대답을 하지 않았던 건 기능의 쇠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그녀가 이미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우는 징웬에게 자신의 소설 2047을 건네주고 얼마 뒤 그녀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사랑은 타이밍의 문제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짝을 너무 일찍 만나거나 너무 늦게 만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더라면 소설 2047의 결말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1969년 호텔 사장은 잠시 일본에 다녀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차우에게 알립니다. 징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차우는 밀려드는 슬픔을 억누르며 그를 축하해줍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차우를 불러세운 사장은 징웬이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소설 2047이 재미있긴 했지만 결말이 너무 슬프다며 혹시 마지막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지 하는 요청입니다. 그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펜을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다른 결말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수년 전 해피엔딩을 맞이할 기회가 한번 찾아오긴 했으나 결국 그는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찾아간 클럽에서 차오는 우연히 루루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돌적이고 질투에 차 있습니다. 그녀를 보며 차오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상대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것. 12월 24일 차오는 검은 거미를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로 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거기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캄보디아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1970년 차오는 백령과 두 차례의 만남을 갖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차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그녀를 보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차오가 클럽의 인사과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오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술친구라는 그의 말에 그녀는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녀가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 두 사람은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객에게 받은 돈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가 대신 지불한 그녀의 비행기표 값을 갚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행 경비로 쓰라며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그녀가 묻자 그는 아마도 운명이겠지 라고 대답합니다. 차오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그녀를 데려다 줍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는지 그녀가 묻습니다. 함께 있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 중 한 가지만큼은 아무에게도 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것이 백령과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진실한 사랑이 끝난 후 이처럼 그는 2046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걸으며 그림자 같은 여인들과 그림자 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2046을 떠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